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콥 위험관리팀 신원호 매니저입니다. 이번 테마로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현장 보건관리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요부터 근로자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법령 요지 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의거하여 근로자가 보기 쉽도록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미개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법령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육 먼저 보시면 사무직, 판매 업무 종사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별교육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그외 모든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고,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그외 모든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며,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고는 과태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애, 유해, 위험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자 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유연한 대처를 위한 지시, 통제, 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채용 근로자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과 다른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특수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시행을 하며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특징과 안전수칙 숙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의 경우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를 하고 3개월 이내 12시간은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주기는 사업장 신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그 후에는 3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작업 환경의 변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부담 작업이 해당된다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여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작업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 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해당될 때 대상이 됩니다.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으로 위치한 상태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이 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구부리거나 비틀어지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을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작업을 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짚는 작업을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 물건을 들고 동일한 힘으로 짚는다면 해당이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어깨 위에서 팔을 뻗는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의 경우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취급할 때 대상이 되며, 반복적인 충격을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총 10회 이상 가해질 때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대상 물질 MSD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 문자를 보시면 MSDS 상에 부직성 물질, 인화성 물질부터 산화성 물질까지 나뉘게 됩니다. 관리대상 물질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 대상 물질 리스트를 정리하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비치, 용기 및 포장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MSDS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하게 되며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지 및 안내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MSDS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MSDS는 화면 순서대로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두 번째, 유해성, 위험성으로부터 16번째 항목인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이 있으며,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MSDS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모든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분진, 소음, 야간 작업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시하게 되며, 유해인자에 따라 주기가 다르지만 배치 전 1회, 배치 후 6개월 이내 1회, 12개월 뒤 1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밖에 수시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기본 절차는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며, 해당 유해인자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서류는 최대 30년을 보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현장 보건관리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보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험관리팀의 신원호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